안녕하세요. 소망패밀리입니다. 소망패밀리와 함께하는 전국민 호갱 탈출 콘텐츠 시작합니다. 오늘은 22번째 콘텐츠입니다.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때 기존 기기가 남게 되죠. 이 기존 기기는 어떻게 판매, 매입 처리하는 게 이득일까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우리 매장의 경우에는 운영하면서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중고폰 통신사 반납입니다. 일반적으로 매입 판매 처리하시는 게 오히려 이득이거든요. 물론 이제 특별한 뭔가 제조사나 이런 데서 보상 판매 정책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이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매입 판매 처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 우리 매장 기준으로는 애초에 반납 자체를 안 받기 때문에 개통하신 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폰이 당연히 남겠죠. 그래서 이를 처리하시면서 세이브 하실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새로 개통하시는 거에 할부금을 뭐 나중에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, 좀 조기에 변경하신 경우에 기존 휴대폰에 남은 할부금을 처리하실 수도 있겠죠. 자, 그런데 이 중고폰 처리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고민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. 자, 일단 우리 매장 기준으로도 중고폰 매입을 하는데요. 이 매입을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이 좀 다 다를 수 있죠. 자, 우리는 개통 고객님들과 그 가족분들에 한해서 서비스의 영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이게 왜 모든 걸 반납을 안 받냐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럼 우리 매장한테 혹은 휴대폰 매장에 중고폰 매입을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? 저는 최상의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도 실제로 이 고객 상담하면서 중고폰 매입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때 이렇게 말씀을 실제로 드립니다. 일단 매입가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좋은 선택지는 당근, 중고나라 등의 개인이 판매하시는 게 가장 금액적으로 이득입니다.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. 특히 아이폰의 경우에는요, 이 중고가 흔히 말하는 감가 방어가 잘 돼요. 그래서 오히려 매입가보다는 개인 판매하시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개인 거래는 매입가가 좋아집니다. 자, 근데 이제 개인 판매는 좀 귀차니즘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할 때 가장 무난한 건 저희 같은 업자 매입인데요. 이 업자 매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면 직접 매입을 해요. 그리고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있죠. 그리고 우리 매장 같은 경우 이 방법을 안 하고 이제 전문 업자랑 별도 계약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전문 업자 통해서 매입을 하는데요. 자, 이 직접 매입, 직접 판매를 예를 들어 좋은 가격에 매입해주고 또 판매할 때도 저렴하게 판매해서 마진율 자체가 낮다면은 이건 괜찮은 방식이라고 보는데, 자, 이게 장사치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매입가를 후려치고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. 자,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. 케바케라는 거죠. 세 번째는 기기 기반 플랫폼 매입인데, 뭐 쉽게 말하면 어떤 기계가 이렇게 있고 거기다 넣으면 이제 상태 판단해서 매입을 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죠. 매입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가장 떨어져요. 왜냐면 저희가 또 가까운 데 대형마트가 있어서 그 대형마트 안에 있거든요. 근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귀찮지 않고 가장 간편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죠. 자, 근데 저희가 실제 우리 고객님들이 좀 해보시니까 아까 무난하다고 했던 저희 전문업자 매입가가 더 낫다는 일단 검증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자,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중고폰이 생기시면요, 개인거래 먼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단, 이 개인거래의 기간을 너무 길게 잡고 가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중고가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. 특히 이 타이밍에 뭐 신기기가 또 나오는, 같은 모델의 신기기가 나온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타이밍 보시고 개인적으로 1에서 2주 정도를 넘기지 마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. 그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우리 같은 이제 업자한테 매입을 하시면 되고요. 단, 개인 거래 시세랑 비교를 하셔가지고 이 업자 매입가랑 차액을 비교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중고폰 판매할 때, 매입할 때 감가를 따지는 기준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걸 정리를 해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로 뭐 당연하겠지만 외관입니다. 외관의 기스, 파손 여부, 그 다음에 액정이 가장 핵심이죠. 액정 파손, 액정 흠집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럼 액정이 완전히 파손됐다, 이러면 매입이 안 되냐? 자, 일단 매입 업자 기준으로는요, 액정 파손의 기준이 있어요. 기준 매입가가 있어서 액정 파손돼도 매입은 됩니다. 부품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. 자, 두 번째로는요, 배터리 효율을 중요하게 보는데,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설정에 들어가면 배터리 효율이 정확하게 보이거든요.
배터리를 85% 기준으로 봐서 이거보다 이제 떨어질 때 감가가 많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. 자, 그다음 세 번째 폴더블유 같은 경우는 이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하고 이 중고 매입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. 특히 내부 액정이 파손된 경우에 터졌거나 살짝 멍이 있는 경우에도 아예 파손이 된 걸로 보고요. 가치가 없어져요. 왜냐면 당연한 거죠. 폴더 플립은 결국에 내부 액정이 핵심이에요. 근데 중고로 매입한다는 건 결국에 중고로 판매하려고 가져가는 건데 내부 액정이 문제가 있다. 그러면은 이건 가치가 아예 없어집니다. 자, 그리고 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일반 바형 스마트폰은 액정이 터지면 액정만 교체가 됩니다. 부분 교체가 가능한데 이 폴더블유는 부품이 모듈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내부 액정 같은 경우는 보통 내부 액정, 배터리, 힌지, 테두리까지 한 세트로 부품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부분 교체라는 개념에서 즉 똑같은 내부 액정 파손일 때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중고가로서 감가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중고폰 매입을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고 또 이제 감가 기준이 기본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, 자, 이거를 거꾸로 이제 본인이 사용하시던 기기를 매입 판매하는, 우리가 앞에서 개통고객님 서비스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. 분실한 폰을 들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잘못하면 형사로 걸릴 수 있거든요. 자, 고객님들 입장에서 누군가 분실한 휴대폰 주웠다, 습득했다, 매입 처리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진짜 재수 없으면 정말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걸리실 수 있어요. 자, 돈 조금 벌려다가 소위 말해 골로 갈 수 있습니다. 휴대폰은 또 1년 번호 기준으로 줘야 되고 분실하면 분실 신고를 하거든요. 자, 이왕이면 주인 찾아주시고 기분 좋게 끝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보람 있고 좋잖아요. 저도 기존 고객님이 저희 개통하신 고객님인데 분실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게 위치 추적하고 해보니까 팔려고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하는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문자도 보내고 했더니 그 원래 위치상에서 다른 지역 지구대에다 맡겼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찾아드렸는데 겁났을 거예요, 아마. 어쨌든 중고폰 만약에 습득하신 경우에, 누군가의 폰 습득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로 맡겨주세요. 괜히 그거 얼마 좀 벌겠다고 매입하려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. 자, 이상으로요, 중고폰 처리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에 대해서 내용 마치겠습니다. 중고폰 처리도 스마트한 소비자로서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소망패밀리였습니다.